김건희 씨 권력 사유화 의혹 규명.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사즈미디어 조선입니다. 김건희 씨,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특검이 19일에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고요. 뉴시스, 단독 보도는 뉴스원이었는데 뉴시스 보도에 상세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19일 김건희 씨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김건희 씨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따냈다고 특검팀이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21g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할 때 공사를 했죠. 인테리어 공사. 증축 공사도 했습니다. 그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21g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여기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21g은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전시업체 코바나 컨텐츠 주최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 맡은 업체입니다. 저희 아사즈미디어는 작년 12월 김태영 21g 대표의 배우자이자 패션쇼 연출기획업체 제이뉴 대표 조우현 씨가 김건희 씨 샤넬 가방 추가금 324만 원 결제했다는 사실 단독 보도한 바 있고요. 이것이 2022년 6월 청와대 경내 서울 패션위크 개최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가 되어 있던 업체 제이뉴가 제이뉴의 대표 조우현 씨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 명품 3종 건넨 혐의도 있다는 게 다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특검팀이 그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곧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검에 출석하는 거는 관저 의혹으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제가 2022년 8월 첫 보도를 했던 기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또 어제 13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고요. 지금은 감사위원으로 계십니다. 감사위원 취임식 당시 사진이고요. 지금도 외모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유병호 감사위원이 특검 출석할 때 기자들이 붙는데 문서까지 들고 와서 입장문을 들고 와서 일부러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 봤는데 특검이 영화나 드라마,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서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수색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든 수사든 공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고 뒤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가 뭐냐. 2022년 8월 제가 오마이뉴스 재직 당시에 관저공사 비리 의혹 관련 첫 보도를 했었고요.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그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7번이나 약 2년 동안 감사를 연장을 한 끝에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1g 추천인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맹탕 감사라는 비판이 일었죠. 21g 추천인은 지금 저희가 특검 수사 등등을 통해서 김건희 씨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검 당시에 수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21g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사실상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첨가를 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는 법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불법 공사가 됩니다. 특검팀은 그때 당시 감사원이 이거를 파악을 했는데 감사 보고서에는 이걸 의도적으로 숨긴 걸로 보고 나중에 압수수색 등을 한 거죠. 유병호 감사위원 스스로가 그 21g 맞춤형으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활동 결과 종합보고를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 잘못된 감사 등등 해서 다시 재조사 개념으로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거였습니다. 감사원이 점검 결과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와 같이 유병호 전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사무총장이 21g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지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오피셜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 조사 지시 이유에 대해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감사위원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21g에 대해서 나중에 대면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라도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자면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이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21g 조사를 해야 된다. 등등 해서 그런 이제 내부에 나중에 그 특검 되시죠. 내란 특검. 어쨌든 내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그 항의가 나와서 대면 조사를 했다. 그런 내용을 작년 12월에야 겨우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는 2022년 10월부터 해서 2024년 9월까지 진행이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어제 했고, 김건희 씨 조사도 19일, 언제죠?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조사를 하면 관저 의혹 관련된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그래도 최소한 언론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이 7월 24일이죠. 그래서 지금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줄줄이 윗선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면 유의미한 김건희 씨의 권력 사유와 여부가 드러날지, 김건희 씨, 윤석열 씨 권력 사유와 국정농단 사안이 드러날지 기대가 됩니다. 21g 관련해서도 뭐 불구속 됐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1g뿐만 아니라 그 324만 원을 주고 디올 명품 등을 줬던 조의원 씨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라서 별도로 한 분만 조사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별도의 법인, 별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업으로서 그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사는 이 정도고 다시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렇죠. 유병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19일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이것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건데 윤석열 씨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공범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 참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게 자기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특정 업체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서면 조사만 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지시를 했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허구적인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에게도 해당이 돼야 하는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 수사에서 이미 21g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면허 없이 증축공사 등을 총괄을 했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걸로 수사 결과 파악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시나리오라는 얘기인지 심지어 감사원 자체 감사에서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당시에 특정 업체 21g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아주 깊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상 그 업체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게 참 놀랍고요. 굉장히 언제나 당당하신 것 같습니다. 최재성 감사원장 퇴임 시에도 세상은 요지경 노래 부르고 세상이 정말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부를 정도라는 게 뭐 그렇고요. 어쨌든 4년 동안 추적하고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렇게 혼자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으로 가져갔던 그 사안에 대해서 특검 조사가 눈앞에 왔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뿌듯합니다. 제가 이런 취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보도를 어떻게 안전하게 현재까지 1인 매체임에도 법적인 리스크 없이 제가 올해 13년 차인데 단 한 번도 소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실도 비판하고 예전에 대기업들도 아실 만한 그 회사들 다 엄청난 강도로 비판을 했는데도 한 번도 소송에 걸리지 않았던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기자 생활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랄 정도의 이력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제가 저희 클래스 101에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제 취재 비법, 단독 보도 비법 다 이제 강의에 녹여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김건희 21g 관저 의혹 관련해서 4년 동안 추적했던 내용은 그 취재기는 제가 책으로 써둔 게 있습니다. 교보문고 등에서 하우스 검색하시면 제 책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나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잘 조사를 해서 좋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이대로 만약에 묻힐 경우, 기소가 못 될 경우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이 관련된 수사, 조사, 추후에는 재판까지도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합당한 결과가 돌아오는 공정한 시스템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유지를 해온 현재까지 그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스템이 안전하게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여러 가지 공공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스템의 생명줄이 당신들께 달려있다고 저는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 씨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시스템적인 문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